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 토마토 농장에서 따온 토마토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간식으로 리플 감자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좀씩 드시고요. 오늘은 어마어마한 호재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도 연휴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지만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소식들, 그 밖에 리플사 관련 소식들을 몇 개 들고 와봤습니다. 자, XRP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암호화폐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벡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벡트에서 투자금 조달을 했는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1억 8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액수죠. 이 정도로 액수가 모였는데 무슨 월가가 암호화폐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느니, 기관들이 투자를 안 한다느니, 그런 얘기가 참 우습죠. 자, 그런데 이런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안타까운 소식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아이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PDF입니다. 12월 31일 미국 날짜로 오늘 나온 것이죠.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월 24일, 2019년 1월 24일 개장하기로 되어 있던 벡트가 CFT 승인 관련 문제 때문에 개장 날짜를 이제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며칠이 변경이 되는지 그런 것에 자세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은데 24일에서 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서가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저 역시 벡트 개장만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토마토 먹다가 체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공개를 안 하는 것을 봐서는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로에서 새로운 트윗을 날렸습니다. XRP를 기축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이후에 볼륨이 급상승했다. 트레이딩 볼륨이 0부터 100만까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이제 가격 변동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안타깝습니다. 자, 이 짤은 웃겨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CTO죠. 리플사의 CTO인 데이비드 슈월츠가 XRP 스위치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위치만 내리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재밌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안 내리지? 아, 내렸습니다. 예, 아무튼 이랬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리플사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리플사의 마커스 트레처가 The Asian Banker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 영상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기사에 제가 미처 전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마커스 트레처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리플사의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인도, 동아시아 쪽, 그리고 남아메리카 쪽에서도 이제 많은 리플사의 사업 관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북유럽 쪽에서도 리플사의 사업은 많이 성장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사업들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품 소개를 하는데 처음엔 엑스커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커런트는 리플 네트워크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은행들과 회사들을 연결해서 그리고 돈을 몇 초 만에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소프트웨어이고, 다음은 엑스래피드인데 엑스래피드 같은 경우는 XRP 레저를 사용하는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로서 원하는 나라에 굉장히 빠른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빠르게 송금이 가능하게 한다. 엑스커런트와 엑스래피드를 합쳐놓게 된다면은, 두 개를 같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불 시스템이 있어서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된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이 조합에서는 XRP만 사용을 하게 된다. 이 XRP 어답팅 숫자가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숫자는 공개할 수 없으나 굉장히 빠르게 성공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스위프트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마커스 트레처가 스위프트사에서 이사회 멤버로서도 활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스위프트사와 리플사를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미래에도 오래된 메시징 시스템인 스위프트가 사용되는 예가 있을 것이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 리플사가 만들어낸 더 나은 모델을 사용해서 송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금들은 리플사가 만들어낸 상호 연결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송이 송금이 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것 중에, 이것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마커스 트레처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라이벌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최근에 더 많은 업데이트는 없었지만은 지금 남미 쪽에서도 리플사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물론 브라질 쪽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다른 남미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브라질만 딱 찍을 거였으면 브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다른 남미에서도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거, 그리고 인도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북유럽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언론 보도자료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공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빨리빨리 공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동안 신나게 호재를 나르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굉장히 허전하네요. 자, 다음은 XRP 커뮤니티 관련 소식입니다. XRP 커뮤니티가 이 FUD라고 하죠. XRP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는 데 정말 열일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그 반면에 이 XRP 커뮤니티랑 크라켄 익스체인지, 크라켄 거래소랑 싸움이 붙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이 터진 것은 며칠 된 이야기인데요. 크라켄에서 이제 XRP와 리플 사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약간 농담을 쳤다. 그것이 싸움의 시발점이 됐는데요. XRP 커뮤니티 측에서는 XRP랑 리플사랑 잘 구분을 해다오, 둘은 완전히 독립된 개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농담을 날렸습니다. 크라켄 측에서 특히 이번에 XRP 관련해서 마진거래 트레이딩을 하면서 XRP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리플이라는 단어를 썼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XRP를 써야 되는데 리플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크라켄에서 이렇게 농담을 하죠. 리플사에서 XRP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리플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리플이라는 단어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플사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XRP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했네, 리플이 아니라 리플스라고 불렀어야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을 하고 있는, 조롱 아닌 농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커뮤니티랑 또 싸움이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뒷 배경이 있습니다. 이 뒷 배경이 무엇이냐, 이 크라켄의 창립자 이름은 제시 파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제시 파웰은 리플사에서 한 부서를 담당했었던 디렉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사 자리를 이제 맡아서 같이 운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2014년에 크리스 랄슨과 제드 맥켈럽이 리플사를 떠나기 전에 그 둘과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 경영진들이 20%나 되는 XRP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문제 삼았고 그것을 포기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창립자들과 싸우고 리플사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크라켄의 CEO는, 크라켄의 창립자는 리플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우려는 좀 현실이 되었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 이제 리플사를 나간 후에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을 매일같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호재든 아니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약간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는데, 2018년 1월 그리고 2018년 12월 비교를 해봤을 때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2018년 1월에는 10만 개를 가지고 있어야 리플 XRP 상위 1%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인 지금 7만 3천 개를 가지고 있으면 상위 1%에 들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XRP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XRP 숫자가 좀 줄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지갑 숫자를 보신다면은 2018년 1월에는 리플 XRP 지갑 숫자가 100만 개에 불과했으나 12월에는 140만 개로 늘었다라는 그런 통계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리플 XRP의 인기가 많아졌다, 높아졌다라는 그런 부분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반면에 또 상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리플 XRP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지갑을 개설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추측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팔아치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설문조사에서 75%가 XRP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진행된 설문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트위터에는 XRP 관련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100% 공평한, 100% 이렇게 확실한 그런 설문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아무튼 결과를 보면은 리플 XRP가 75%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엔 11%가 비트코인, 나머지 7%가 이더리움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리플은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자랑은 하지 않았죠.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하면서 이더리움과 여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왔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 리플사만큼 제대로 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는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아무튼 또 최근 리플은 남미, 쿠웨이트 등 제3국의 중앙은행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발을 넓히고 있다. 또한 이더리움과의 그 차이를 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다시 한번 무섭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락도 잘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1월달에 아무래도 XRP 관련 큰 호재가 없다면 이더리움에게 2위 자리를 다시 반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소식은 아슈시 빌라에 관한 것인데, 아슈시 빌라가 여기 보면은 코인데스크랑 인터뷰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아슈시 빌라가 직접 글을 써서 기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형 국제 금융기관들은 세계 경제를 받치며 금융 시스템을 통제해왔다. 아마존, 넷플릭스 등 그런 기업들은 기존 산업의 분산화를 주도를 하고 있으며 2019년 블록체인 산업은 전통 산업 내 틈새를 찾아 그런 기회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코레스 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Correspondent Banking, 즉 대리은행 업무에 스며들어 보다 민주화되고 수평적인 경쟁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9년 블록체인은 결제 분야를 넘어서 증권, 대출, 기타, 파생상품 등의 분산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2019년이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뭐 다가온 거나 마찬가지겠죠. 2019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리플사에서 올해에는 정말 제대로 엑스래핏을 밀 것이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가격 상승을 정말 한번 꼭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이제 입가에 미소도 한번 지으실 수 있게, 그리고 밤에 기분 좋게 주무시고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기분 좋은 새해 첫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